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공쌤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고1 복소수 심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계속 동영상이 최근에 길어져서 이번에는 두 문제만 풀고 가능하면 조금 더 짧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자연수 n을 구하여라. i 플러스 2i의 제곱 플러스 3i의 세제곱 플러스 4i의 4제곱 플러스 등등등등 플러스 ni의 n제곱은 10 플러스 11i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의 특징은요. i부터 시작해서 ni의 제곱, n제곱까지를 더해서 계산해서 값을 구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등식이잖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동일하게만 풀어주면 돼요. 그래서 비교적 쉬워요.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등식이잖아요. 연산이 계속되는데 등식이라면 여러분은 포인트 딱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나눠서 계산해 보자. 자, 실수 허수 부분을 나눠서 계산한다는 것은 i를 거듭 제곱했을 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허수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i 제곱인 경우에는 i 제곱, i 6제곱, i 10제곱 등등등등은 모두 마이너스 1이라는 실수가 나와요. i의 4제곱도 마찬가지로 1인데 1인 값을 갖는 것은 4제곱, 8제곱, 12제곱 등등등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실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더해서 실수 부분인 10이라고 놓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실수고요. i 같은 경우엔 그대로 i로 남기 때문에 i 5제곱, i 9제곱도 마찬가지로 i예요. 참고로 이런 지수들이 같은 것을 알아내는 방법은 지수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경우고 여긴 지수가 4로 나눠 떨어지는 경우고 여기는 모두 지수들을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경우죠. 그렇다면 i의 세제곱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7이나 11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모두 3이 되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모두 마이너스 i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이런 경우 지수가 짝수이면 실수화되고 지수가 홀수인 경우는 그대로 허수로 남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실수 부분은 위에 있는 이 두 줄만 가지고 구하면 되니까 2제곱, 6제곱, 8제곱들과 4제곱, 8제곱, 12제곱을 가지고 실수 10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보시면 이 문제의 특징이 지수와 개수가 모두 같아요. 3, 3, 4, 4, 5, 5, n, n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수가 제곱, 6제곱, 10제곱이라면 개수는 2, 6, 10이 되고요. 그 2, 6, 10에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해 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등등등등. 그 다음에 4제곱, 8제곱, 12제곱은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개수 4, 8, 12를 더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저처럼 이렇게 두 줄로 안 쓰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8, 마이너스 10, 플러스 12 이렇게 더해 주시면 돼요. 이 모두를 더했을 때 값이 10. 이렇게 놓고 푸시는데 이제 두 개씩 묶어 볼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두 개씩 묶으면 2가 나오니까 10이라는 수는 2가 5세트 있는 거죠. 따라서 2세트 더 필요하고요. 4, 8, 12, 그 다음은 16, 20까지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개수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개수가 20이라는 건 지수도 20이죠. 따라서 20i의 20제곱까지만 더한다면 실수의 합은 10이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n은 20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실수가 그런 거였는데 여기서는 끝내면 안 돼요. 실수의 합은 10이지만 20까지 계산해서 10이지만 허수의 합이 11인지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허수도 해봐야 돼요. 자, 허수 부분은 밑에 있는 두 줄이고요. i가 여기 있는데 1, 개수는 5, 개수는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 5, 9를 계속 더해 주시는 거고요. 3, 7, 11은 i를 빼고 마이너스 1은 붙여서 개수를 써주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1 이렇게 더해 주셔서 값이 11이 나올 때까지 여기는 i는 빼고 개수만 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순서대로 1, 3, 5, 7, 9, 11 이렇게 둘씩 짝지으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맨 앞에 하나를 빼고 이렇게 두 개씩 묶어주시면 다시 플러스가 나와요. 그래서 플러스 2가 11이 되려면 5세트 있으면 되고요. 하나가 더 있죠. 그죠? 그 1은 더하지 않은 1이 있으니까.
결국은 11이 되겠죠. 여기가 5세트라면. 그렇다면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면 이게 큰 수니까 여기서부터 2칸을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7, 21까지. 실수는 20번까지 더하면 10이 되고요. 허수는 21번까지 더하면 11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끝부분을 써보면 20i의 20제곱 플러스 21i의 21제곱까지예요. 만에 하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썼다 또는 여기까지 써도 맞는 것 같고 이해가 잘 안 간다 싶을 때는 잘 보세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만 쓰고 n이 20이라고 하는 경우 요게 더해지질 않았죠. 근데 이것은 21제곱이니까 허수 부분이니까 실수에는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10이라고 쓰여질 거고요. 허수 부분이 결과가 다르게 나와야 돼요. 11이 아니고 21을 안 더했기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0이라면 결과는 마이너스 10i가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허수 부분도 계산을 해주셔라. n은 21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fn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 전체의 2n제곱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2n제곱이라고 할 때 f1의 제곱 플러스 f2의 제곱 플러스 f3의 제곱 플러스 등등등 f50의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엔 등식 아니죠. 앞의 식과 다른 점은 등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이 아니고 fn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fn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2n제곱을 어떻게 간단하게 만드나요? n은 바깥으로 빼내고 제곱까지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유리화도 되고 간단하게 쓰고 나면 이렇게 간단한 식이 돼요. 이러고 나서 F1, F2를 대입을 하시는데 끝까지 대입 안 해도 중간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패턴이 나오죠. 규칙이 나와서 알 수 있겠죠. 한번 넣어보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여기는 i의 마이너스 i의 제곱은 i가 없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제곱하면 마이너스는 플러스 되니까. 그죠? 그래서 i 제곱이 2개니까 마이너스 2. i 세제곱은 이건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그대로 남으니까 i 세제곱 마이너스 i 세제곱은 결국은 0이 되죠. 그죠? 그리고 i의 4제곱은 1이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i의 4제곱은 마이너스 있으나 마나죠. 플러스 i의 4제곱이잖아요. 그래서 i 4제곱이 2개니까 플러스 2. 여러분은 한 6까지는 대입을 해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냥 패턴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한 6까지는 대입을 하세요. 쌤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F1, F3이 0이 나온다는 거는 홀수를 넣었을 때 0이 나오는 거예요. n이 홀수가 되는 순간 이 마이너스가 지워지지 않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거든요. 그러면 제곱을 2를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4를 넣었을 때 2가 나오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 이렇게 짝수를 넣었을 때 번갈아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곱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도 의미가 없어요. 제곱을 해서 합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값은 4예요. 4가 몇 개나 있느냐는 건데 n이 2부터 50까지 짝수만 넣을 거잖아요. 그 말은 2 곱하기 1부터 2 곱하기 25까지 개수가 25개이기 때문에 4라는 값이 25개니까 값은 100 이렇게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복소수의 복잡한 거듭 제곱하는 연산에 있어서 등식이 나와 있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나뉘어져 있다면 여러분은 항등식처럼 실수 허수 부분을 따로따로 계산을 하되 실수는 거듭 제곱의 지수가 짝수인 경우이고요. 허수는 지수가 홀수이니까 그거를 염두에 두고 풀어주시고요. fn이 나와 있고 등식이 아닌 경우에 fn을 최대한 간단하게 2n이 아니라 2제곱까지는 하고 n을 바깥으로 빼서 n으로 된 간단한 식을 남긴 다음에 거기에 n에 대해서 숫자를 대입을 하는 거예요. 문제에 주어진 숫자로 대입을 해서 그걸 끝까지 대입하는 거 아니고 대입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어요. 규칙을 찾아서 결과값을 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셨다면 꼭 늘 강조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교재나 아니면 교과서 또는 문제집 등에서 찾아서 꼭 풀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보고서 듣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써서 풀어서 여러분의 것을 만들고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어려운 문제를 최대한 쉽게 만들어서 다시 여러분을 뵐게요.